저는 이제 주요한 기능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캡처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CD를 전체로 캡처를 한 후에 이런 부분은 자기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부분해서 캡처를 해서 그걸 이제 인식하겠죠. 생산 라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의 그 시프트 스팬 기능이라고 해서 그 카메라의 감도나 또 이거 기존의 조명이나 렌즈에서 해왔던 화면의 밝기를 이제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프트 기능은 그 CCD 화상 신호 전체를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감도와는 달리 그 일정한 단계를 균일하게 검게 하거나 희게 하거나,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촬영을 했으면 거기다 일정한 값을 보정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스팬, CCD의 단계 변화를 크게 하거나 평탄하게 해서 명암체를 더 강조를 해서 특별한 어떤 화면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보정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단순하게 이렇게 촬영하는 걸 떠나서, 이제 이와 같은 기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Shift 스팬 기능이다. 그래서 그냥 하게 되면 주변이 이렇게 다 어두운 색인데, 주변 부분을 이제 희게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세부적인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이 다 잘 노출되는 거죠. 똑같은 형태로 값을 이제 보정을 하게 되면 가장 이제 문제되는 부분을 이렇게 노출이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걸 감지하기 어렵지만 이 상태에서는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거죠. Shift 0 스팬 1000을 Shift 40 마이너스 40 스팬 2000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노굿이라고 이제 나타날 수 있죠. 여기서는 OK 요 어떤 그 품질의 어떤 분량을 OK로 잡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NG로 디텍션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보정하는 경우, 설정된 그 윈도우 위치가 화면상에 고정되어 있으면 대상 물체가 이 위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검출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이제 유용하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진을 그렇게 찍을 수 있죠. 윈도우로 고정을 시켜 놓을 수도 있고, 이미지의 어떤 그 영상의 엣지를 검출을 해서 그거를 자기의 이제 화면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등록 화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이게 이제 OK 돼 있는데, 원래 이 윈도우를 그대로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물체가 되죠. 그래서 위치 보정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보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 보정. 조명 장치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변화도 있어도 검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전체를 이제 보정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기타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렌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렌즈의 일반적인 상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일반 우리 카메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핀트라는 핏의 거리에 따라서 핀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리개, 빛의 그 밝기를 이제 조절해 주는 거죠. 요새는 다 오토 포커스로 되어 있는데, 그 그리고 이제 화면에 이제 왜곡 디스토션, 초점 거리가 짧은 렌즈는 근거리에서 넓은 범위의 화상을 포착할 수 있는 반면에 화상의 왜곡이 큰 특징이 있다. 초점 거리가 짧게 되면, 근데 이제 디스토션이 있는 거죠. 이쪽 부분에 이렇게 우리 텔레비에서도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 이제 그 화상의 왜곡이 더 크다. 치수 측정과 같이 고정률 측정에는 왜곡이 적은 렌즈를 또 사용을 해야 된다. 카메라에서 이제 그 피사체 그 심도라는 말 많이 쓰는데, 심도란 핀트가 맞는 거리 내에서 피사체 심도가 깊을수록 상하 진동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렌즈이다. 그래서 초점 거리가 짧을수록 심도의 범위가 길어진다. 대상 물체의 거리가 길수록 심도의 범위가 길어진다. 그 다음에 조리개를 좁힌 상태일수록 심도의 범위가 깊어진다. 그래서 이 피사체 심도가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초점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물체가 이게 전방에 물체, 후방에 있는 물체가 있는 데서 이제 렌즈에서 이게 깊이죠. 피사체의 심도. 초점이 어느 부분에서 이제 맺혀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 심도가 깊다는 이 부분이 이제 깊은 거죠. 긴 거죠. 물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렌즈라는 매크로라는 게 이제 확대한다는 개념이죠. 작은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줌인 것처럼 확대를 해서 현미경처럼 확대해서 찍는 경우죠. 미세한 물체를 확대해서 비추는 경우 접사링을 사용해도 3mm 정도가 한계이다. 이 한계를 넘는 고배율의 철상을 위해서는 매크로 렌즈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매크로 렌즈가 있는 거지. 그렇게 돼서 어떤 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조명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에라 그 인식을 높이고 처리를 높이려면 대상물체의 어떤 재질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광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명을 선택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대상물체를 보고 검출해야 할 특징을 부각시키려면 어떤 그 조사 방법이 이제 어떻게 빛을 하는 게 좋은지를 적합한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입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설치 조건, 그 조명 방법이라든가 형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대상 물체와 배경의 재질이나 색을 보고 조명을 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조명들이 이제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비전 센서의 활용 예는 키엔스의 제품의 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도 물론 이제 키엔스의 비전 시스템에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품의 활용예도 키엔스라는 회사의 센서 회사의 어떤 그 비전 시스템을 이용한 활용예라고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분야에서 일을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그 센서의 비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 회사의 비전 시스템의 특징점들을 이런 형태로 이제 다양하게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생산 라인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로 찍어서 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웨이프 노치의 위치 검사, 웨이퍼 노치 회전 위치를 검출을 한다. 그러니까 웨이퍼의 그 카메라를 이제 사용하면 카메라의 반목 정도가 안정지지 못하니까 500만 화소 정도를 해서 너치를 안정적으로 검출을 한다. 너치. 이런 게 쏙 들어간 부분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렇죠. 너치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이렇게 웨이퍼에서 보면 웨이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너치라는 게 그 볼록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커팅하기 위해서 커팅이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태양 전지의 기판을 이제 표면을 검사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세 결합 검사. 태양 전지의 그 셀 중에 어떤 불량이 있는 부분인가를 검출을 해서 농담 보정 필터와 내장된 검출 알고리즘으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검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IC 리드선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SMD 리드선이 있는데 아디 리드선을 이제 검출을 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준 엣지 결합 모드는 리드선의 모델을 원래 화상으로 생성한 모델과 비교해서 굴곡을 감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해 콘덴서의 치수를 결정하는 전해 콘덴서의 치수라는 것은 이거 크기를 말하는 거죠. 전해 콘덴서 크기. 그 와이어의 표면이라든가 리드의 치수, 굴곡 등을 측정을 한다. 그래서
그 각각의 높이라든가 굵기라든가 리드선의 크기라든가 전압 컨덴서의 리드선은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배터리 하우징의 표면 검사 이와 같이 좀 그 화면을 이제 확대를 해서 좀 흐리긴 한데 이런 부분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광택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지 못해서 부품이 불량으로 잘못 판정나는 경우는 이것들을 제조해야 됩니다. 캔의 그 바닥 표면을 검사할 때 캔의 여기 밑에 보면은 이 부분이 바닥에 흠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쭉 생산한 음료수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윗부분을 검사를 하는 거죠. 바닥에 이물질이나 흠집을 검사하는 거죠. 다 비전 카메라로. 그다음에 종이컵 안쪽의 오염 검사. 종이컵이 생산을 할 때 비전으로 검출을 해서 여기 어디 묻어 있나, 어디 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음매가 종종 오염으로 검출되어 있거나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도 하고 페트병의 검사. 여기 보면 페트병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표면과 테두리를 검출해서 이전에는 색상의 변화가 큰 결함을 추출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타원형 형태로 인해 대장물질의 테두리 결함을 검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색상의 변화라든가 테두리의 결함이 있는 것들을 이제 검출하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엣지 결함이라든가 병목의 윤곽을 따라가는 기존 모델 라인을 이용해서 모서리에 있는 흠집이라든가 컬러 같은 부분에서도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불량을 검출하는 거죠. 불량 검출. 근데 이제 베어링 같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베어링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베어링 옆에 안에 있는 부분에 어떤 미세한 부분에 문제 있는 부분은 미리 검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변형된 스프링의 검출. 스프링이 이제 스프링을 사진을 쭉 찍어가지고 그 변형된 스프링을 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곡선의 외측 모서리의 미세한 변형 같은 것도 검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굿하고 페일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한쪽에 튀어나왔거나 이런 부분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 검출. 그 다음에 유통 기한이나 날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읽어서 의약품 같은 거 포장에 이런 그 유통 기한이나 날짜 같은 것들이 오인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가를 자동으로 검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농담 보정 필터로 광택을 없앰으로써 인쇄된 물자를 분리해서 검출할 수 있다. 네, 쿠키의 개수 같은 것들을 카운팅할 수 있다는 거죠. 쿠키의 수를 비전 센서를 이용해서 카운팅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다양한 응용 예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 비전 시스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는 거죠. 메인 컨트롤러.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돼서 연결돼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쭉 있는 카메라가 있고 이것들을 이제 읽어 드리는 거죠. 뭐 컨트롤러 같은 거나 터치 패널이라든가 기타 다른 센서나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을 해서 이 비전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컨트롤러죠. 비전 컨트롤러. 그게 비전 컨트롤러. 네, 컨트롤러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500만 화소 카메라 대 200만 화소, 47만 화소 카메라 이런 것들은 2100만 카메라, 화소 카메라. 카메라도 있지만 카메라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키엔스 회사의 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대략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으로
물체를 인식을 해서 화소 처리를 하고 또 그 올바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들을 주로 있는가 하는 것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